안녕하세요, 블랙팬서입니다. 오늘은 잘나가는 사과장 코칭 2기 부평점 졸업생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김천웅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나가는 서과장 코칭 2기 주말반을 졸업한 김천웅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86년생이고 하는 일은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 판매 그리고 상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접근하게 되셨는지 좀 계기나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처음에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거의 20살 때부터 제가 거의 공장 위주로 생산직 위주로 많이 다녔었고요. 생산직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좀 막 회사가 위기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월급도 많이 안 올라가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정말 생각보다 직장이라는 곳이 옛말대로 안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대기업 이런 데 다니지 않는 이상 크게 막 메리트가 없다고 계속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어느 날 보다가 좀 추가적으로 좀 뭔가 부업을 좀 하고 싶어서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찾아보다가 국내 위탁 판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투잡으로 조금씩 혼자 독학으로 유튜브 보면서 한 건, 두 건 이렇게 늘려가면서 1년 정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20년 9월 달에 이제 첫 사업자를 냈었고 그때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배우면서 혼자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파이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년 정도 지나니까 월 매출 꾸준하게 매출이 계속 나왔었고 순수익은 한 200 정도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 나쁘지 않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제대로 좀 뭔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유튜브를 거의 밥 먹듯이 맨날 봤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 나가는 서과장님 코칭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인천인데 마침 그때 인천점이 오픈을 해서 바로 수강 신청을 했죠. 그리고 처음 계획이 회사 다니면서 주말반으로 이제 좀 다니면서 해볼까 하다가 조금 배우고 잘 되면 좀 이렇게 나와볼까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다가 이게 더 보니까 지금 나이를 먹기 전에 한번 제대로 좀 인생을 도전을 해보고 싶다. 1, 2년 진짜 내가 이거 투자해서 안 되면은 다시 직장 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코칭 일주일 전에 나와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해서 바로 코칭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칭을 듣는 도중에 제가 한 5일 만에 매출이 1000만 원이 갑자기 뻥 터졌어요. 진짜 와 저도 깜짝 놀라갖고 강사님들도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게 나온다 처음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너무 막 좀 겁도 나고 처음에 이게 막 반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국내 거랑 해외 거랑 또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나중에 후폭풍이 얼마나 올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까지 오면 크게 문제는 없었고 현재도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계기부터 해서 서과장 코칭 들어와가지고 5일 만에 월 매출이 1000만 원 나온 이야기까지 잠깐 해주셨는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오셨구나. 지금 잠깐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이제 2년 정도 해오셨잖아요. 네네. 2년 정도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과장님 코칭 듣고 나서 바로 좋은 성과가 좀 나왔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을 한 3개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국내 위탁,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상주 사무실 이렇게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월 매출이 어떻게 되고 순이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국내 위탁이 순수익이 보통 그냥 기본 200 이상 나오거든요. 200에서 300 사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 이번 달 예상은 한 6, 700은 그냥 넘지 않을까. 일단 그거 정도 되고 또 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수익이 순수익으로만 따지면 좀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순수익으로만 따졌을 때만 해도 거뜬히 1500 이상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만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네, 건가요? 그 정도 돼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계신데 온라인 비즈니스 아까 소개 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위탁도 이제 대량 등록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했었을 때 대량은 무조건 먹힌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거 작업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대량의 힘이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세다 라는 거를 좀 진작에 조금 알고 있었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팔로도 넓히려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뭐 대량 등록은 다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대량 등록을 시작으로 저처럼 비상조 오피스를 뭐 마련을 해주신다든지, 추가적으로 수동 등록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다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대량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량으로도 충분히 지금도 먹고 살 수 있고, 저는 빨리 이제 직장인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지금 퇴사한 지 2개월인가 3개월 차 돼갔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지금 그 서 과장님 코칭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알게 됐고, 저희 강사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발전 속도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느껴도 엄청납니다. 지금 좀 전에 네. 이제 퇴사하고 이제 계속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1년 반 정도는 퇴사를 안 하고 운영을 하셨고 지금 네. 이제 퇴사를 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는 왜 퇴사를 안 하셨고, 퇴사를 하고 나시니까 어떤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러니까 평생 직장 생활만 거의 다 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직장에,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갇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막 뭔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못 놔요, 잘. 이 월급이 안 들어오면 겁나는 거. 근데 정말 이 겁을 뚫어내면, 뭐라 해야, 진짜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온라인 비즈니스가 정말 쉽다고 하면 뭐 욕먹겠죠? 그래도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기술직 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 정도의 노력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빨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아직도 먹을 게 많은 온라인 세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휴직 중에 있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뭐 어느 정도 일을 할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는데 밖에 맞습니다. 나와서 내가 똑같은 이 정도 일을 한다면 이 이상의 퍼포먼스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 똑같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서 과장 코칭 들으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국내 위탁부터 조금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랑 국내 위탁을 정확하게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위탁의 장단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장단점,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위탁을 제가 왜 했냐면 정말 드는 비용이 없어요. 거의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일단 사업자 내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 1년에 4만원 그거 내고, 그리고 일단 하나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무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출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도 너무 빠르죠. 예. 뭐 진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그냥 주문만 넣으면 알아서 잘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그런 스트레스는 없고, 그리고 CS도 너무 쉽고요. CS 반품 들어오면 그대로 그 공급처에 우리는 그냥 반품 처리해주면 또 알아서 또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대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뭐 비용이 나가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위탁이랑 해외 구매랑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고 하면 뭘 추천하시겠어요? 이거 저는 마인드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거라도 혹시 있을까요? 자,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 장단점을 보는 거죠. 이 국내 위탁은 이제 내가 부담 없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은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들어가요, 솔직히.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뭐 프로그램 비용이면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조금 뭐 일반 직장인의 기준으로는 좀 많이 부담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런 거가 들어가지만 성과가 엄청나게 좀 크게 터질 수가 있는 기회가 많고, 왜냐면 해외의 상품들을 저희가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내 거보다는 아무래도 더 훨씬 판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면 국내 위탁, 해외 구매 등 뭐 주변인들한테 동시에 이거 두 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접하신다고 하면 뭐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일단 내가 추천하는 사람의 금전적인 이런 거 상황을 좀 다 고려를 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럼 저는 국내 위탁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싶다면 조금 금전적인 여유가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완전 무자본 창업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왜냐면은 장사가 잘 돼도 나의 돈이 먼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업이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죠. 해외 구매 대행을 먼저. 그러면 정리하면 직장인분들은 국내 위탁부터 해라. 그리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해외 구매 대행부터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위탁, 해외 구매 대행 둘 다 대량 등록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크게 보면 수동 등록 그리고 대량 등록이 있는데, 대량 등록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대량 등록 하다 보면 사실상 뭐 지재권 이슈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량 등록을 하면 지재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옵니다. 그 두려워하시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제재들이 엄청나게 세지가 않아요. 뭐 물론 주변에 뭐 정지 당하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좀 그닥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최근에도 경찰서를 지재권 때문에 2번 정도 갔다 왔고, 경찰서를 갔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경찰서 갔다 온 스토리를 잠깐 짧게나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대량 등록 기준으로, 저도 어차피 갔다 온 이유가 대량 등록을 해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 번씩은 등기라든가 전화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받는데, 저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고소가 됐다고 한번 방문을 해주셔야 되겠다. 처음엔 진짜 조금 쫄았죠.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벌금 맞으면 어떡하지? 오만 걱정이 다 들었을 텐데, 일단 막상 갔어요. 그러니까 막 사진을 보여줘요. 그 고소된 사진. 사진에 대한 뭐 저작권이 고소가 됐다. 어떻게 올리게 된 거냐, 이 계기가. 라고. 뭐 저희는 거의 프로그램으로 올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다. 근데 나는 이 상품이 올라간지조차 몰랐다. 근데 거의 사실 다 모르시잖아요. 이게 맞아요. 진실이잖아요. 몰랐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거든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예요. 난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설명을 해주면 되거든요. 1시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사 시간이. 그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뭐 조사만 받고 잘 끝나셨는 건가요? 조사 받고 이제 집에 와서 한 1, 2주 뒤에 날라와요. 혐의 없음이라고 딱 날라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아요. 서 과장님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그렇고, 뭐 다른 정보를 많이 취합하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지재권이란 게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대표님 현재까지 이렇게 2년 동안 잘 해오시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신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뭐 국내 위탁, 뭐 해외 구매대, 뭐 상주 사무실 운영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지금 빨리 직원을 구해서 일단 이거를 업무를 어느 정도 인계를 해주고, 제가 다른 사업을 또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뭐 다른 사업은 아니고 더 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계속 내가 주문 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 처리에, 사무실 기타 업무에. 그러니까 발전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빨리 지금 직원을 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드리면, 매출이 어느 정도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꾸준히 나올 것 같다라고 딱 이제 예상이 들면, 바로 좀 직원을 구하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더 발전하시는데 더 좀 좋으실 것 같고, 저도 앞으로 더망고를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파일을 좀 더 크게 할 거고, 근데 지금 명품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얼마 안 됐지만 좀 잘은 안 되는데, 물론 신경을 지금 못 써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직원한테 업무를 인계하고 도망고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그쪽 분야도 좀 확장을 해 나갈 거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국내 위탁 그 강의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도 구매 대행보다 장점이 좀 많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금전적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배워도 또 국내 위탁만 해도 4, 50억씩 하시는 분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케이스도 많으니까 그쪽도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국내 위탁을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 돈구멍이라고. 돈구멍. 네, 돈구멍이라고 치면 제게 위에는 안 뜨지만 일단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예. 링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업무가 조금 인계가 되면 앞으로 제 영상도 좀 업로드를 계속 할 거예요, 꾸준하게.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뭐 공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시간 잡아서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위탁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잘 나가는 사과장 코칭 졸업생이시잖아요. 네네. 졸업생으로서의 수강 후기를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과장님 제 채널 안 봅니다. 일단 제가 솔직히 국내 위탁을 1년 정도 이제 독학으로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켓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주문 처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좀 숙지해 있는 상태였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배우면서 이제 뭐 배대지라든지 해서는 안 될 품목들,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웠었는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초반에는 좀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165만원? 초반에? 이거 너무 비싼데?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한 2주차 정도 되는데,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의 사업 분야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강사님들이. 상주 운영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알려주셔서. 사실 제 채널 볼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부평점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부평점에 관련된 인원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더 도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렇죠. 네. 일단은 그렇게 비상주라든지 뭐 명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큰 거를 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지금 뭐 수강하시는 분들이 시청해주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뭐 물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진 않아요, 솔직히 물어봐도.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잡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잡은 게 두 가지가 있죠. 명품 그리고 비상주 운영.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았는데 다 성공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파이가 거의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해나갈 거고, 그래도 명품도 잡았지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키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키우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다. 시간도 좀 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이 다 알아보고 발품 팔고 다 해야 잡을 수 있다. 이런 좀 장점이 있어요. 저도 잠깐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살짝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도 구매된 경험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2개월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칭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코칭 내용으로만 보면 165만원 같이 사실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크게 봐요. 부평점에 와서 가치를 느꼈다라고 생각드는 부분은 정규 커리큘럼 외에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두 번째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적 인프라가 생긴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크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이 코칭 끝나고서도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거기에 맞습니다. 저는 좀 큰 가치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평점이 유일하게 이렇게 정말 잘 해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잘 해주시겠지만 정말 코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놓치시는 저희 센터장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제가 곧 따라잡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사과장 코칭이 어떤지, 부평점이 어떤지 좀 들어봤는데,
부평점에서도 특별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죠. 스파르타라고 해서 스파르타를 좀 따라 한 건데, 이 베타 버전에 이제 대표님이 참여하셨잖아요. 예, 예. 베타 버전에 참여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부분도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뭔가를 참여할 때 조금 나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야지 네, 뭔가 조금 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이번 베타 버전이 아예 무료였어요. 근데 보니까 뭐 휴가철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출석률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초반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출석부가 지저분해지는 걸 엄청 많이 느꼈었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나.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 물론 다 개인 사정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하시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기왕에 이거를 참석하기로 하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면 그 정도의 출석률은 좀 나오지 않지 않나. 저도 집에 일이 있고 뭐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집에 일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에도 다 나왔고 매일 거의 11시까지 11시에 저 혼자 퇴근을 합니다. 8시 좀 넘어서 나와서 거의 11시에 매일 퇴근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좀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만약에 서파르타든 뭐든 강의든 뭐를 하셔도 정말 내 인생을 올인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좀 해보시면 뭐든 잘 되시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파르타라는 게 이게 조금 더 실행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으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여가 안 된다. 그냥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냥 출석만 좀 체크를 해줬던 건데 뭐 이렇게 누가 봐줘야 돼요. 그래도 이제 스파르타 1기가 이제 정식 출범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보완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빨리 직원을 구해서 일을 빨리 넘겨야 우리 대표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나. 네.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옆에 계신 대표님이 스파르타의 멘토로 지금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스파르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솔직하게 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자, 뭐 물론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물어보러 와주시고 정보 드리고 이런 거는 좋아요. 같이 수강생분들이고 하니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서로의 이 기브앤테이크 기본적으로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도 가져가시고 도와드려야 될 거는 도와주시고 이제 이런 마인드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막 정보만 요구만 하시면 저는 조금 그래요. 물론 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서로 도와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1기 생분들은 잘 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물어보십시오. 다들 파이팅 하셔가지고 스파르타 졸업생들은 다 잘 되시는 걸로 대표님 참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